여러분, 자영업자 참 코로나19에 대표적으로 총알바지가 된 계층입니다. 안 그래도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올리고 주 52시간제 도입하고 이러면서 소득 주도 성장에 망한 그런 계층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계층이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이게 장기화되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 빚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심지어 말입니다. 하루 이자를 30%까지 물어주면서 불법 사채, 일수에도 손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죠. 버티기가. 일반적으로는요, 일거민권 거래하던 자영업자들 많아요. 일거민권. 그런데 일거민권을 거래하다가 보니까 이게 매출이 계속 일어나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원금과 이자를 못 갚으니까 이거민권으로 밀려났어. 그래서 일거민권의 빚은 그대로 있고 이거민권에서 또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야지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거민권의 어떤 대출도 막혀. 결국 3거민권으로 가는 거. 3금. 대부업체나 카드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1거민권에 빚 있지, 2거민권에 빚 있지, 대부업체에 빚 있지. 여기서 이제 최악이 되면 일수로 가는 거예요. 일수로. 불법 대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1거민권, 2거민권, 3거민권, 심지어 일수까지 이렇게 다중채무, 여러 곳에 채무가 있는 자영업자가 완전 폭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보다 또 늘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다중채무자 19만 9,850가구나 됩니다. 금액으로도 적지 않죠. 129조입니다. 129조.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2021년 기준이 나오면 여러분 이거보다가 더 나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2017년 말, 그러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요. 3년 전에가 92,792명이었거든요. 115% 늘었어요. 115%. 115% 늘었다는 건 여러분, 자영업자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2019년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2019년이 12만 8,799명입니다. 그러면 여기보다가도 55% 증가했습니다. 55%. 그만큼 다중채무자가 늘어난다. 이것은 결국 자영업자가 디폴트 선언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가 됩니다. 점점 많아진다가. 심지어 말입니다. 이것은 다중채무자고요. 다중채무자. 여러 곳에 빚이 있는 사람이고요. 자영업자는 그 외에도 빚이 있는 사람은 천재예요. 254만 4,583명의 대출자들이 자영업자 빚을 557조 원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557조 원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말입니다. 19만 9,850명이 다중채무자라고 이야기하면 자영업자 10곳 중에 한 곳은 다중채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곳 중에 한 곳이 다중채무자다는 이야기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빚수령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가 자영업자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말이 좋아서 여러분, 말이 좋아서 19만 명이죠. 20만 명이죠. 19만 9,850명이니까 20만 명이지. 이 20만 명이 만약에 나 돈 못 갚아, 더 이상 안 돼 하고 만세 부르면 129조가 날아가는 겁니다.
129조가 날아가면 금융권이 타격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았습니다. 이거는 상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할 것 없이 한꺼번에 이게 터지면 이게 바로 금융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요. 다중채무자는 언제든 만세 부를 수 있어요. 언제든. 예. 그런데요, 이 다중채무자들을 또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야, 이게 진짜 터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중채무자들의 분포도를 보시라고요. 40대가 67,894명이에요. 50대가 65,139명이고요. 60대 이상도요. 30,96명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봐야 될 게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 60대 이상이 3만 명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60대 이상 되면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 벌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 빚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50대, 40대까지 합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0대가 많다는 건 심각성이 그만큼 더 크다는 거고, 심각성이 더 크다는 것은 금융위기 쪽으로 더 빨리 달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의 위기가 아직도 계속되면서 백화점의 소비는 늘어난다고 하지만 자영업자의 매출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매출 회복을 못한 상태예요. 80% 떨어졌는데 20% 회복한다고 이게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말입니다. 4차 대유행이 발생이 돼서 코로나19의 위기가 앞으로 더 간다면 결국 실물경제에서는 회복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실물경제에서는. 실물경제가 회복을 못해서 자영업자들이 망가지면 이거는 60대뿐만 아니라 50대, 40대도 다 망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망가졌을 때는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자영업자 부채가 이게 너무 많다는 게 그 어느 때보다가 위험천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는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3가지 심지어는 4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지금 가계부채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자영업자가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 부채입니다. 거기에다가 60대 이상 노령층의 부채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방경제가 무너지니까 지방경제가 가지고 있는 부채예요. 이 3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이 4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예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가 망하면 이게 금융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요.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합니다. 실물경제가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경제에서 25%가 넘습니다. 종사하는 인구수만 하더라도 자영업자가 550만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자영업자가 어떻게 살아날지 그리고 바닥경제가 어떻게 살아날지 이 자체가 우리 경제의 어떤 바닥이 어떻게 좋아지느냐 아마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영업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요. 바닥이 그만큼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